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오후 8시 43분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지수가 2%대 내렸어요. 선물은 2.7% 내리고 코스피 200 지수는 2.22% 많이 내렸죠. 7.26포인트고 선물은 8.9포인트 내렸어요. 제가 오늘 이제 들려줄 얘기는 이게 지금 스토리가 있거든요. 네 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네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딩.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죠, 리딩. 어디서 사, 어디서 팔아. 요게 네 단계가 있습니다. 네 단계가. 그 네 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1, 2, 3, 4. 그래서 처음에는 정보 제공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매수해 그러죠. 근데 하락이 와요. 원래 상승이 와야 되는데 하락이 와요. 그러면 더 사세요 라고 합니다. 더 사세요. 근데 급락이 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락 단계까지는 복구가 가능해요. 근데 급락이 오면 이제 복구가 안 됩니다. 이때는 뭐라고 하느냐? 왜 손절을 안 했냐? 왜 손절을 안 했냐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관계를 정리하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너랑은 이제 관계를 갖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급락이 오면 어떻게 한다? 모질이라고 합니다. 모질이. 그리고 얘기하죠. 징글징글해. 자, 그러면 이제 스토리로 보겠습니다. 이때는 고객이에요. 그죠? 이때는 고객이니까 이제 매수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빠졌을 때도 고객이에요. 그래서 더 사라고 한 거죠. 자, 고객은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리딩자도 우호적이에요. 근데 이제 급락이 와가지고 신뢰가 금이 가요. 그죠? 그럼 리딩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적대적으로 바뀝니다. 왜? 어차피 복구 못해. 복구를 못할 거기 때문에 고객은 신뢰가 점점 사라지고 리딩자는 이미 이 사람은 고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적대적으로 관계를 청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 파시든가 알아서 팔어. 왜 나한테 자꾸 물어봐. 나 손절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내려요. 그럼 어차피 리딩자는 적대적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고객이 물고 늘어지는 거지. 응? 너 때문에 손해봤다.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객을 밀어내야죠. 그러니까 너 떠나라. 모질이라 그러고 징글징글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오늘 이제 만들어서 배포할 동영상은 여기입니다. 여기 단계의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단계입니다. 여기 단계. 지금 여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요 단계의 동영상을 만들 겁니다. 요 단계의 동영상을 만들고 그래도 더 내리면 2단계의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 단계의 동영상이라는 걸 감안하시고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부터 볼 건데, 월봉을 보세요.
저가가 깨졌죠. 저가가 깨졌어요. 근데 이게 저가가 깨진 거는 큰 의미가 없어, 사실. 예? 이 저가를 깬 거는 큰 의미가 없고, 분기봉의 저가가 깨졌어요. 예? 분기봉의 저가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분기봉의 저가가 깨지면서 저가 투자 심리도가 최저치로 다운된 거죠. 최저치로 다운됐기 때문에 지금 목표는 어디다? 예, 작년 저점이 된 거예요. 작년 저점이 타겟이 됐습니다. 이제 요건 이해되시죠? 네, 저가 투자 심리도가 가장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타겟은 여기가 타겟이라는 거예요. 작년 저점을 깰 정도의 위치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그냥 내릴까? 올랐다 내릴까? 시나리오가 두 개겠죠. 그냥 내릴 수도 있고 올랐다 내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케이스가 이런 방식일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갔다가 2번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3번처럼 그냥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방식으로 갈 건지, 예, 이거를 이제 관찰하는 것만 남았어요. 어쨌든 방향은 아래로 향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상태는 분기봉은 어쨌든 아래를 향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하단선들이 있기 때문에 하단선을 누르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가는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 뭐 그냥 내려간다고 해도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방식은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월봉을 보여드릴 건데, 월봉을 보실 때 여기서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이걸 잘 보세요. 네, 여기서 이제 일목으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일목으로 바꿔서 보면, 예, 잘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보시면 선행 스팬 2 아래로 봉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행 스팬 2를 찍잖아요. 선행 스팬 2를 찍으면 예, 후행 스팬도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무지 높아요. 그 얘기는 이번 달 종가가 322.66보다는 낮을 거라는 거예요. 예? 이번 달 종가가 322.66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지. 얘를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22.66을 넘어가면 매도자에게 유리하다고 봐요. 예? 매도자에게 322.66 위로 올라가면 매도자에게 유리하다. 왜냐면 여기가 데드났으니까 여기도 데드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설사 반등이 오더라도 322.66을 넘어가면 매도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이거 데드난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데드나서 마감하면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건 감안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코스피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코스피를 봤더니, 자, 여긴 안 찍었죠. 예? 여긴 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200 지수는 이미 선행 스팬 2 아래로 내려왔다고. 근데 코스피는 예, 아직 안 찍었어요. 아직 안 찍었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를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여기를. 그러니까 2377을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2377 아래로 2377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언제? 이번 달 안에. 그러니까 지금이 2404인가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얼마지? 예, 2405인데 2377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377에서 2405를 빼면 아직도 28포인트는 더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28포인트. 28포인트를 2405로 나누면 아직도 1.16%의 추가적인 하락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월말에 올지 월초에 올지 그건 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를 동시에 만족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코스피 200 지수의 봉이 월봉상 봉이 선행스팬 2를 찍었다. 선행스팬 2를 찍었기 때문에 확률상 후행스팬은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의 후행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건 코스피 지수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코스피 지수는 2377.76인가요? 네, 아마 수치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상방을 봐야 될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더 위에서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건 동의를 하는데, 네, 상방을 보는 건 리스키하다는 거죠. 자, 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고 봐. 예. 하지만 그 오르는 게 상승을 위해서 오르는 거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조는 어쨌든 하락하기 위해서 구조를 1차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여기서 갑자기 상방으로 틀어서 위로 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예,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종가는 2377보다 낮을 거다. 예? 이번 달 종가는 2377보다 낮을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윗꼬리를 얼마나 그릴 거냐, 이제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월봉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더 있잖아요. 더 있어요. 예,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332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여기서 무조건 하락할 거니까 하방에다 배팅하세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윗공간이 있어. 그러니까 올랐다 내릴지 그냥 내릴지는 몰라요. 예? 올랐다 내릴지 그냥 내릴지는 저는 모르겠다고. 근데 확률상 330이 안 갈 것 같아. 예? 지금 상태에서 332는 안 갈 것 같고요. 이걸 일봉으로 보시면 어떤 게 보이냐면, 보세요. 여기 갭이 보이죠? 요 갭. 저는 이 갭은 메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갭 하락을 하면서 요만큼의 공간이 생겼는데, 이거는 메꾸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보시면 오늘 고가가 322.6이에요. 322.6이라고. 얘가 어떤 숫자인지 아시겠죠? 얘가 기준선 26 값이고 저기 선행스팬 2 값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값은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값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매도 가치가 생긴다고. 예? 이 수치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매도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종가는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하방을 잡아야겠다, 나는 하방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예, 322.66을 넘었을 때 그 위에서만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아래쪽에서 움직일 때는 매도 가치가 0인 거예요. 내려갈 수는 있으나, 예, 매도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할 거냐? 매수는 저가를 지키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가를 안 지키면 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가를 내일 지키면 매수하시면 되고, 내일 오늘 저가를 깼다 그러면 매수한 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올봉, 네. 올봉 이건 이제 다 설명 끝났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이 갭을 메꿀 수도 있어요. 이 갭 정도.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의 저가와 그 이번 달 시가 사이에 요 공간 있잖아요. 요 공간. 지금 저가가 얼마냐면 324.73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종가까지.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326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올라가는 게 윗꼬리를 그리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윗꼬리를 그리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고 해도 어차피 아래쪽에 받쳐주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면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물량을 좀 줄여볼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올라갔을 때 신규 매도를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한 326 정도에서 고려를 할 건지 아니면 332까지 반등해서 이제 그 정도에서 고려할 건지는 이제 본인이 잘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설명이 됐죠? 예, 이게 그냥 시황에서는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자, 이주봉은 여기 이제 이격불변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낙폭과대에 해당이 돼요. 낙폭과대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신규 매도는 못하고요. 여기 저가가 무너지면 최저가 모드잖아요. 저가가 무너지면 최저가 모드니까 여기가 깨지는 거죠. 여기가 깨지는 거잖아요. 예. 깼으니까 이제 만족한 거예요. 예. 이 구조도 이전에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가 깨지면 여기가 깨진다. 이것도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대로 가고 있고, 주봉으로 보시면 낙폭과대다. 그러니까 이 낙폭과대는 반등을 하든가, 그죠? 아니면 확실히 더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반등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든지, 예? 반등해서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갈 자신 없으면, 예, 아예 패대기 쳐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야 돼요. 근데 양쪽 다 가능한 거예요. 양쪽 다 가능하다고. 다만 지금의 위치는 볼벤과 이격 볼벤을 동시에 벗어났잖아요. 동시에 벗어났기 때문에 매도 가치는 0인 거예요. 예?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위치 자체는 매도자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더 내릴 수도 있으니 그냥 내가 홀딩해 보겠다 이런 생각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신규 매도를 해가지고 왕창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구조에서 그렇게 매도해가지고 수익 날 확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위치는 신규 매도자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감안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예. 아까 다 설명드렸죠? 일봉과 그 다음에 주봉과 월봉의 구조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 어느 정도 이상 위치로 올라와야 기본적으로 이제 매도 가치가 생기는지 그런 부분들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이 이제 목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인데 이번 주는 매도자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내리면 땡큐고 지금 상태에서는 뭐 아무것도 뭐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내리면 감사하다. 근데 이제 매수하실 분은 지금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되면 여기서 또 한참 내려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한참 내려야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려면 오늘 저가가 붕괴 안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 갭상승이 오고 오늘 저가를 붕괴 안 하면 그 사이에서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가면 되고 매도자는 뭐 오늘도 내일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내리면 감사합니다. 안 내려도 하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보고 판단을 내리시면 돼요. 이번 주는 이제 그렇게 지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일봉도 지금 뭐 낙폭과대라. 예? 지금의 상황이 낙폭과대예요.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와도 뭐 할 말이 없어요. 예, 반등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 뭐 매도자가 여기서 신규로 매도해가지고 내가 홀딩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릴 만큼 내렸어요. 내릴 만큼 내렸기 때문에 신규 매도 가치는 없다. 보유를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시면 되고, 매수는 아직 조금 더 지켜보셔야 돼요. 예?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 드릴 내용이 뭐냐면, 투자 심리도 기준으로 보면요. 예, 투자 심리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린 거예요. 예, 그럼 날짜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18일 동안 내린 거잖아요. 지금 투심은 거의 18거래일 정도 하락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일구간의 끝이에요. 예? 내일이 일구간의 끝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9거래일 정도 영구간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투심이 영구간이면 내리기 힘들어요. 보통 투심이 영구간이면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몇 가지 올리냐면 50까지는 올려요. 50. 예. 다시 내리고 싶으면 한 50 정도까지 올려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누르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50까지 올리려면 얼마를 올려야겠어요? 예? 지금 내일 지나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중에 일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4번 정도는 상승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4회에서 5회 정도 상승이 와야 된다고. 예. 이 정도 와야 이제 투심이 50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또 예, 이제 시간을 가지고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투심이 너무 낮다라는 게 문제예요. 투심이 너무 낮아졌어요. 장시간 내렸기 때문에 투심이 굉장히 낮아졌고, 투심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투심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죠? 투심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일정 수준의 상승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계속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완전 재수 좋은 거고. 근데 재수만 보고 배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게 지금 금요일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4일인데 다음 주 4거래일 정도는 보시다시피 다 영구간이니까 상승이 한 번쯤 올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감안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계속 내려가면 베스트겠지만 어쨌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상승의 형태가 이렇게 V자 형태로 상승할 거냐, 아니면 그냥 횡보할 거냐, 어떤 식으로 올지는 이제 지켜봐야 돼요. 횡보 형태로 올 수도 있고 상승 형태로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추이를 보면서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만 지금이 계속 급락을 해가지고 뭔가 엄청난 매도 수익을 가져다 줄 만큼의 위치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 일단 염두에 두세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일구간을 쌓으면 이게 10월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 10월 한 보름 15일 정도 되면 다 쓸 거예요. 예, 19일. 지금 상태에서 10월 19일이면은 영구간을 다 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10월 19일 이후에 하락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10월 19일 이후에 하락이 온다라는 거는 월말에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윗꼬리를 만들고 월봉의 윗꼬리를 만든 상태에서 이제 내리면, 윗꼬리를 만든 상태에서 내리면 이제 10월 말에는 계속 아래쪽으로 가는 흐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하게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봉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고 어느 시간대에 0을 만들고 어느 시간대에 1을 만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월봉을 어떤 모양으로 그리느냐.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 종가는 2377보다는 낮을 거라고 봐요. 2377보다는 낮을 거다. 왜냐하면 코스피 200 지수가 이미 선행스팬 2를 터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싱크할 확률이 높고, 선행스팬 2를 찍었다라는 거는 후행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윗꼬리를 그리고 이제 음봉으로 하락해가지고 어디까지 하락할 거냐, 그거는 저도 몰라요. 2377보다 낮을 거라는 것만 일단 감안을 하는 거지, 뭐 2377에서 끝날지 아니면 2200 아래로 내려갈지 아니면 2000도 깨질지는 이제 추이를 보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아마 개인이 매수하는 금액 대비 반응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한 1조 원대에서 마무리 짓는다 그러면 지금 정도 수준일 거고, 만약에 한 3조 4조 이상 매수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왕창 쏟아질 수도 있어요. 한 2200대 아래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고려해야 될 거는 주봉과 일봉의 낙폭과대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봉의 경우에는 지금 투심이 너무 낮아서 생기는 그 반등, 그 다음에 기간, 지금 상태에선 하락하고 나서 어쨌든 이제 1구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관찰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게시글로 따로 작성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은 내리려고 해도 올라야 돼. 내리려고 해도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격을 해소하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과 어쨌든 터치하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그리고 내려가든가 아니면 갭상승을 해서 누르든가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아래쪽을 바라보시는 거는 권장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말로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낮은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이 지금처럼 현물을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매수해 가는 과정이 있다면 하락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치를 높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월봉이 하락에 유리한 윗꼬리를 포함했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윗꼬리를 그리는 작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면 오늘 만들어진 시가보다 더 높은 주가를 며칠간은 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죠. 똑같아요. 코스피도 코스피 지수가 2600을 다시 간다?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다른 분들이 가능하다고 뭐 하셔도 뭐 제가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제 2600이라는 숫자를 보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보여드렸죠? 개인이 7월, 8월, 9월 그리고 10월 첫 거래일까지 8조 4천억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에서 2600을 간다는 얘기는 개인이 8조 4천억을 매도한다는 얘기랑 거의 흡사해요. 그러면
가능할까요? 예? 3개월 안에 8조 4천억 다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번 달에 가야 되잖아. 예? 2600을 가려면 이번 달에 가야 되는데 이번 달에 8조 4천억을 다 정리해가지고 뒤집을 거라는 가정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내에 2600을 다시 보는 시나리오는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뭐 다른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2600의 시나리오는 없고요. 2500대 초반까지는 가능하다. 2500 초반대까지는 가능한데 2500 초반대를 찍고 나서 이제 다시 내리면 2600이 아니라 작년 저점인 2100대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기봉은 어차피 목표가 2134.77 거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필요한 건 이제 개인이 계속 매수로 들어오는 거죠. 이걸 상승장이라고 믿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 더더욱 이제 올라갈 수 없는 견고한 장벽을 쌓는 거죠. 지금까지 7월, 8월, 9월, 10월 첫 거래일 동안 거의 3개월 조금 지난 이 시간 동안 거의 8.4조 원을 매수했으니까 1개월당 2.5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도 추세 전환은 어려울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요. 언제 이제 2130대로 내려갈 거냐, 그게 10월이냐 아니면 12월이냐에 따라 추가적인 하락이 올 수도 있느냐, 아니면 그냥 딱 작년 저점을 붕괴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거냐, 뭐 그 정도의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 정도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목에 그렇게 써놨죠. 걱정 마세요. 그죠? 걱정 마세요. 코스피 3000, 그 다음에 환율 1150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건 이제 자칭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그죠? 구독자가 많다 보니까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사람들이 계속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3000 간다고 믿고 환율도 1150원 간다고 저는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물 좀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목이 걱정 마세요, 사나만입니다. 이게 사나머니 그 광고잖아요. 걱정 마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코스피 3000을 간다라고 믿고 환율도 1150원을 간다라고 믿고 걱정 없이 배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 금액이 몰리면 몰릴수록 매수 금액이 크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지수가 오르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개인이 매수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만큼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제 부담을 준다는 거죠. 이미 차트는 말씀드렸다시피 2377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빨리 월봉이 윗꼬리를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구조를 만들어 주기를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그 전까지 상방 보시는 분들 걱정 없이 많이 매수해 주세요. 코스피 3000 간다잖아요. 지금 2400이죠? 600 올라야 돼요. 600포. 그 작년 저점 깨려면 270포? 270포만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270포를 내리면 작년 저점이 깨져요. 근데 3000을 가려면 600포가 올라야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숫자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600포 올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230포? 270포? 270포를 내리는 게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상방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단 거죠. 많이 매수하시라고. 근데 제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 하방을 보는 건 주저해요. 신규로 하방 보시는 분들 다 뜯어 말리고 싶다고.
근데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도 결국엔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하방이 되는 거고, 개인이 현물을 계속 매수하면 결국 그 무게 때문에 상승할 수 없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